발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 요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발을 스캔해서 찍어보면 우리가 지문 찍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발의 종문을 찍는다 그러는데 찍어보면 내 발의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 건강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상적인 발 모양이 나왔어요. 여기 부분을 보면 어깨선이고 횡격막선이고 허리, 골반선이고요. 요 세 번째에서 쭉 걷을 때 안쪽으로 찍히는 걸 우리가 평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걸 까치발이라고 합니다. 찍었을 때 7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발이 정상인가를 체크하게 됩니다. 우선 보면 전체 색깔이 고르게 나오고, 이 전체의 색깔이 고르게 찍혀야 됩니다. 발가락부터 모든 게 하나의 컬러로 찍혀 있어야 발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체 곡선이 부드럽고 섬세하게는 이 라인이, 어깨 라인이 부드러워야 되고요. 허리에 이렇게 S 라인이 있어야 되고,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이 이쁘게 돼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가 양쪽이 대칭 구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아치 구조가, 디귿자 아치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아치가 무너지면 아까 평발이라고 그랬고 틀리면 까치발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발가락 5개는 이 적당한 간격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발이 적당한 간격으로 나오지 않고 좁아지면 안 되고요. 이 좁은 신발 신으면 좁아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발이 잘못 신어서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는 사람도 있고 안으로 꺾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신발을 때문에 발이 정상적인 발이 변형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엄지와 몸통은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까맣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힘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 판독하는 방법을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찍어보니까, 발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부위가 다르게 찍혀 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굳은 살처럼 검게 나와주면, 이 검게 찍히는 걸 굳은 살이에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 검게 나오면 그 부분이 굳은 살이 박혔다고 봐야 돼요. 자, 굳은 살은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방 들고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눌리면, 여기 가방에 눌리면 어때요? 굳은 살이 박히죠. 피가 안 통해서 그래요. 발도 마찬가지로 그쪽 부위가 많이 눌리면 굳은 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은 살이 생기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엄지발가락에 굳은 살이 생겼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발가락이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지발가락은 우리가 뇌 쪽을 지압해주는 발이에요.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은 소화기관, 위, 장, 계통 쪽을 지압해주는 발이고, 세 번째는 시력을 도와줘요. 발가락이 걸어갈 때 땅이 닿아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발가락은 우리가 귀, 즉 이명, 어지럼증 이런 건 전부 다 그 요 네 번째 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에는 신장, 방광을 지압하는 발이에요. 그리고 우리 발가락이 왜 있어야 되냐? 걸어갈 때마다 땅에 대서 지압을 시켜주는 용도로 발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근데 이 발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제대로 안 나온다면 걸을 때 지압을 시켜줬기 때문에 몸의 기능에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발가락이 적당한 간격으로 잘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여기 부분은 첫 번째 발가락에 검은 점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디 쪽에? 뇌 쪽에 도움을 잘 못 준다는 얘기고요. 여기 부분이 엄지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목뼈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경추라는데 목뼈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경추 이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뼈가 약하게 와요. 그러니까 약하게 흐리게 나온 사람은 우리 뻐근하고 뭉치지만 여기 아예 하얗게 나온 사람 목 디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점이 중간중간 이렇게 보이는 분들은 발가락이 힘이 없을 때 여기 잡히기 시작해요. 이럴 경우에 이런 갑상선이나 이런 문제, 호르몬 이런 부분 분비에 도움을 잘 못 주기 때문에 피로하고 무기력증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부분이 아치가 디귿자로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횡격막이 밑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횡격막이 밑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숨차기 시작합니다. 호흡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려와서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들면 이렇게 이 선에 맞아야 되는데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는 어떠냐? 그럼 이런 부분은
여기에 보면 뭐 서해부 통증 뭐 이렇게 우리 서해부가 뭐죠? 서해부가 우리 사타구니 쪽에 얘를 가래토에 쓴다. 옛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부분 쪽에 무리가 가고요. 종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발등이 뒤틀릴 수도 있고요. 허리, 무릎에 통증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고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란 모양처럼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덧치킨 사람. 이런 분들은 여기에는 골반이 틀어져요. 골반이 틀어지면 방광이나 이런 데 방광, 빈뇨, 고혈압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 그러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뒤꿈치에 이렇게 검은 점이 있을 때, 이 검은 점이 있을 때는 이게 난소점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는 분들은 산부인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뒤꿈치에 이렇게 시커멓게 만약에 눌리기 시작하고 걸을 때 뒤꿈치가 아프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생식기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갱년기라든가 호르몬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뒤꿈치가 검게 심이 많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라인이 일자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자로. 이런 경우는 협착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허리가 라인이 없으면 일자 허리로 된다고 한다면 여기 일자 허리는 무게 중심을 분산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협착 가능성이 아주 높은 허리다. 협착이 안 되면 눌리면 틀어지면 디스크가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고 이렇게 라인이 와야 되는데 일자로 내려와서 각도가 이렇게 탁 져가지고 각이 지는 분 이런 분들은 허리 통증 여기 보면 척추 이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게 이 각도가 없이 스무스한 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어깨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발가락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울퉁불퉁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어깨 통증, 목경직, 손저림 등 이렇게 소리 좀 저린다는 분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 어깨에 이 부분이 이 스무스하지 못하고 이게 엉성하게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네 번째 발가락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역자로 딱 꺾어진 분이 계세요. 이렇게 꺾어진 분들 계시는데 그런 같은 경우는 보통 생식기라든가 만성피로, 폐, 기관지 이런 데 무리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발에는 오장육부가 발과 연결이 돼서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발이라는 개념은 발가락이 땅에 다 닿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신발.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가득 만자 발족자예요. 만족하다. 그런데 결국 뭐냐면 발이 땅에 다 닿는다. 가득 찰 만자에다가 발족자를 써서 발이 땅에 다 닿아야 우리 오장육부에 도움을 주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복하다 할 때 모자람 없이 가득하다 할 때 만족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우리가 발이 땅에 다 닿음으로써 몸의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 몸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넘어지면 평생을 한번 넘어지면 다치기 때문에 넘어지면 무조건 다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신체 균형을 잡도록 돼 있고 또 발의 그 기능이 몸과 연결돼 있어서 몸의 신장의 그 증진에 신체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해 있는 게 우리가 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평발은 발목, 무릎, 허리순환 통증이 오고요. 두통, 무주해반 증세가 심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발은 발의 아치가 내려간 걸 평발이라고 그랬고요. 이 요족은 까치발이라 해서 이 들린 걸 얘기했댔습니다. 그러면 요족은 엉치, 무릎, 발목 순으로 통증이 오고요. 앞 뒤꿈치에 굳은 살, 그 다음에 생식기에 문제가 온다. 여기에 그 다음에 횡궁은 발이 볼 부분에 굳은 살, 티눈이 발생되고 신경혈관에 막혀 발가락이 수축된다. 결국 뭐냐면 발이 앞부분이 발가락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 닿으면서 이거 횡궁이 됩니다. 우리가 종궁은 발 길이로 나가는 거고 횡궁은 옆으로 틀어지는 건데 발이 옆으로 이렇게 잡히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 횡궁은 볼 부분에 굳은 살, 요 부분에 굳은 살이 생기는 사람을 횡궁이라 그래요. 그래서 티눈이 발생되고 그래서 티눈 때문에 아주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발이 양쪽이 다르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언밸런스가 됐을 때 문제는 두 발이 크기가 달라요. 우리 스캔해가 찍어보면 크기가 다르면 수술하거나 다치는 경력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두 발의 족공이 다르면 이 크기하고 족공은 틀린 것인데요. 크기는 크고 작은 걸 얘기해요. 발 크고 작은 걸 얘기하고 만약에 두 발의 크기는 비슷한데 현저하게 찍힌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한쪽에 힘이 더 들어가 있고 하나 덜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직립관절, 우리 무릎 관절에 심각한 증상을 초래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발의 각도가 틀리면 우리 정중선 아까 봤는데 정중선을 여기부터 이렇게 걷는데 이 정중선을 이래서 만약에 발을 찍었을 때 이 선이 이렇게 온다든가 이렇게 온다든가 요 세 번째에서 이 발이 틀어져 가지고 옆으로 흐른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발이 많이 틀어져요. 15도 각도를 벗어나면 이 발이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 이런 걸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자걸음 걷는 분들은 계속 팔자를 걷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팔자 안 걸을 수 있거든요. 발을 앞으로 일자로 잡아주고 11자 걸음걸이로 3주만 연습하면 팔자 걸음 잡을 수 있는데 결국은 자기 맘대로 걷기 때문에 그 수정이 잘 안 돼요. 신발을 신고 조금만 신경 쓰면 팔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안짱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두 발의 압력 분무 상태가 다르면 한쪽으로 체중이 치우친 겁니다. 이럴 때 무릎에 무리가 온다고 했어요. 대부분 무릎이 아픈 환자분들을 보면 발에 힘이 다르게 찍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깨선이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라 양쪽이 다르면 어깨가 이렇게 부드럽게 지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울퉁불퉁 하면 어떻게 된다? 어깨가 아프고 손절이 한쪽이 어깨에 처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횡격막의 사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횡격막이 밑으로 흐르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 호흡 장애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답답할 수 있다. 그리고 횡격막이 파고든 게 있어요. 이렇게 파고 들어갔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는 어깨가 이렇게 오가져서 앞으로 이렇게 오가 숙여진 이런 분들은 이렇게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보면 횡격막선이 파고들면 등이 휘고 어깨가 앞으로 쏠린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렇게 된 분들을 얘기해 드린 거고 척추선이 불균형하다. 척추가 일자로 섰다든가 이게 틀어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 척추가 안 좋고 자세가 안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척추선이 스무스하게 S라인으로 돼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허리선 안쪽이 원 또는 직각이면 발목, 발등, 뒤틀림, 무릎, 허리, 디스크 등 통증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종골의 상태를 보면 종골이 뭐죠? 종골이 발 뒤꿈치를 우리가 종골이라 그래요. 발 뒤꿈치 뼈를 종골이라 그러는데 이 종골의 크기, 압력, 각도, 모양 요게 종골은 달걀 모양처럼 돼 있어야 된다. 계란 모양처럼 아주 스무스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모양이 변형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종골이 각해지면 직선이면 허리 통증. 여기 만약에 모양이 달걀 모양처럼 다르면 관절에 무리가 온다. 종골알이 각해지면 골반에 틀어진다. 발 뒤꿈치가 저리거나 통증이 생기면 생식이상, 생리통, 여성 호르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독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발바닥 반사구인데요. 발바닥 반사구는 우리 발 모양을 볼 때 이 안쪽을 우리가 반사구라 그래요. 발바닥 반사구 그러면 허리 위쪽이 진하면 허리선 위쪽이 진하면 폐, 간이 약해질 수 있다. 허리선 위쪽이 진하면 그다음에 허리선 아래가 진하면 변비, 설사, 신장이 약해질 수 있다. 근데 발가락 반사구 중에 발가락이 선명 뚜렷하고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발을 찍었는데 발가락이 선명하게 찍히지 않고 흐리게 찍히거나 여기에 보면 발이 갈라져야 되는데 쫙 달라붙어 있거나 이러면 짜증스럽다. 결이 막히기 때문에 짜증스럽고 신경장애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엄지가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걸 무지외반증이라고 그러고요. 무지외반이 되면 그 발가락에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쪽이 30% 힘을 받아야 되는데 발이 틀어지면서 그렇게 받지를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혈관에, 그 뇌혈관에 도움을 못 주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다. 또 우리 목이 약하거나 주저앉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목 사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 발목 엄지발가락하고 발목 사이에 그게 약하게 왔을 때는 결국은 경추, 목에 이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목에 실선이나 파고들면 호흡장애 기관지를 올 수 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요 파고 들었을 때는 오고진다 그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각이지면 여기에 보면 척추 이상, 척추나 이런 부분 이상이 올 수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파고 들었을 때는 척추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아까 여기 얘기한 대로 여기 난수 이상이 있다 했고 요 부분이 이 점이 이렇게 까만 점이 오면 여기는 여기는 정상적으로 지키더라도 여기에 검게 지키되든가 여기 흐리게 지키고 여기에 검게 지키면 요 위에 압이 강하면 결국은 변비 같은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변비 설사가 가장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요 부분이 이런 분들은 결국 장기 쪽에 결국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파고 들었을 때 문제를 얘기 드렸고 이쪽으로 파고 들었을 때는 가슴이 쏠린다 그랬고요. 여기 이렇게 처지면 여기 처지면은 현경막이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호흡에 장애가 올 수가 있다 그랬고 여기 실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흰 선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런 같은 경우는 목이나 기관지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발을 스캔해 보면 여기 보는 어떤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빅데이터거든요. 이거는 수백만 명을 찍어서 데이터를 만드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자, 지금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아까 1번 발가락은 무지 외반, 엄지가 돌아가면 무지 외반이 온다 그랬고, 자, 두 번째 발가락은 우리가 안 지키면 소화기관에 도움을 못 준다 그랬기 때문에 위장장애, 위산과다 뭐 이런 게 올 수 있다 그러고요. 세 번째는 눈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시력저하나 눈의 피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발가락은 우리가 귀 쪽을 우리 균형 감각을 지압해준 발인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잘 안 나오면 이명이라든가 어지럼증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올 수 있고 균형을 잘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발가락이 안 찍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 방광을 지압하는 발이고 이 부분을 잘 안 나오신 분, 연세가 드신 분은 대부분 요실금 같은 게 와요. 빈뇨거든, 빈뇨. 오점을 자주 넣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섯 번째 발가락이 잘 안 나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네 번째 발가락이 기억적으로 꺾였을 때, 네 번째 발가락이 꺾였을 때는 우리가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임이나 이런 부분도 올 수 있다.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을 스캔해서 내 발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판독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스스로가 발을 찍어서 스캔해서 보면 정상인지 아닌지 비교하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은 스스로가 지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나를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 건강에 좋다면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가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잘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 남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옷은 이런 얘기를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나요? 옷은 남을 위해서 입는다. 그러니까 옷은 멋을 내기 위해서 입는 것인데 신발을 멋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발은 내 건강과 직결을 하기 때문에 신발은 나를 위해서 신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신발을 신다가 결국 변형된 발이 되고 그 변형된 발로 인해서 몸이 망가진다면 결국 손해는 자기 자신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신발을 선택해 신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뭣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이 우선이다. 특히 오래 사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